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FOMC 의사록에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데 이어서 연준 위원들의 강경한 발언으로 증시는 일제히 하락을 하였는데요. 강력한 매파 지지자로 알려진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현재 기준 금리는 고점에 더 다가가고 있다고 말을 하였고, 1월 31일에서 2월 1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서는 금리가 곧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갈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데이터를 무시하지 않고 가능한 빠르게 금리를 고점에 올려놓는 것이 연준의 의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네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향후 증시가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잡기 힘들며 부진한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그래서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장중의 변동성이 정말 심했네요. 이전 저점을 지속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요, 약간은 관망을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소 주춤하는가 싶더니 재차 상승을 하려 하고 있고, 빅스 지수는 여전히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네요. 전기차 섹터주 흐름은 리비안이 마이너스 6%, 그리고 테슬라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하였고, 루시드도 마이너스 3.55%,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0.15%가 상승을 하면서 6.26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EV 섹터 흐름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상황이고요. 오더플로에서는 스몰캡에서 매수가 약간 더 많았고요. 라지 스케일에서는 매수세는 없었습니다. 일본봉에서는 장중 정말 정신없는 장이 흘러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어제 최저점인 6.17불을 기록을 하면서 5불대를 며칠 동안은 위협을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드실 텐데요. 루시드만 계속 하락을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대부분 모든 기업들이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연준의 긴축 정책이 끝이 나야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상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들 내시기 바라겠고, 어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릭 바흐가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여서 루시드가 테슬라 그 이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긴 주행거리, 더 많은 성능 및 더 나은 가격,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수석 개발자인 에릭 바흐가 직접 설명을 하였고, 루시드가 목표로 삼고 있는 대상, 그리고 공장 확장의 어려움, 하이퍼카 주행거리를 가진 자동차가 비쌀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 퓨어가 벤츠의 EQS에 몇 가지 기록을 깨는데 성공한 방법을 설명을 하였다고 하네요. 저도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시간 내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2023년 CES에서 아마존의 알렉사의 입지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알렉사를 통해서 EV 차량의 충전 비용까지도 지불을 할 수가 있고, EV고 충전기를 음성으로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충전소를 찾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용카드나 충전 패스를 이제 꺼내지도 않고요. EV고에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겠고요. 이는 이제 알렉사 음성 시스템이 장착이 된 차량만이 실행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루시드가 알렉사와 파트너십을 이전에 발표를 하면서 애플 카플레이어가 아닌 알렉사를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비춘 것은 사실입니다. 알렉사와 아마존 앱은 현재까지 200대의 차량에 표준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면서 리비안의 R1T, 그 다음에 닛산, 그리고 루시드 에어에도
외부 장치가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음성 명령만으로 음악을 듣는다든지 전화 걸기, 길 찾기 등은 기본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마존은 알렉사를 통해서 앞으로 쇼핑도 차량에서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고, 아마존 스튜디오를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 등을 시청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번 CES에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휴대폰과 함께 차량에서도 마음껏 사용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아마존의 앞으로 전략이고요. 그래서 알렉사와 루시드의 자율주행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루시드 측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율주행 수집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루시드가 애플이 아닌 아마존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질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인피니온은 CES에서 자율주행 차량용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인피니온 부스에서 루시드 에어 차량을 전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자동차 칩용 IDM의 선두주자인 인피니언 테크놀로지는 이번 CES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더 쉽고 빠르게 통합할 수 있는 두 가지 새로운 협업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두 협력은 차세대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의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이 파트너십은 또한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할 것이고, 루시드 에어 EV를 통해서 마이크로 일렉트로니스, 그리고 파워 매니지먼트 칩부터 배터리 관리, 인버터, 시트 제어 등 다양한 부품을 채택한 루시드 에어 럭셔리 EV로 시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더욱더 강력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리노이 딜러들이 리비안과 루시드의 다이렉트 판매 중단 소송에서 패소를 하였다는 소식인데요. 판사는 이제 일리노이 자동차 딜러 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V 제조업체에 딜러 라이센스를 부여한 것이 옳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딜러를 통하지 않고 루시드 측에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과 서비스 운영을 실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텍사스 주에서도 다이렉트 판매에 대한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되고, 텍사스 주에서도 승소를 하여서 루시드 측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다가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2022년 12월에 등록된 신차 중에서 3대 중 1대는 EV 차량으로 나타났으며, 하이브리드 점유율보다 순수 EV 점유율이 34%나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루시드는 영국에 딜리버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이 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영국에도 딜리버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점유율은 어느 정도는 차지를 할 것인데요. 영국에서 진행이 되었던 굿 우드 오브 페스티벌에서 그랜드 투어링 퍼포먼스 차량으로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영국에서 화려한 데뷔를 장식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다가와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루시드 에어 퓨어 모델 생산으로 유럽권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2023년은 루시드에게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인데요. 테슬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생산 문제를 극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과 2023년 현재 루시드 애리조나 공장 모습인데요. 그 대량 생산을 위한 목표로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나 변했습니다. 대량 생산의 길은 쉽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직 통합 시스템을 이용한 대량 생산, 테슬라와 루시드 딱 두 곳 뿐이기에 루시드도 테슬라의 생산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겠고, 피터 롤린슨 CEO는 어떻게든 테슬라를 이기고 싶어 할 겁니다. 아직은 팩토리 한계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3분기 말부터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을 루시드 측에서 보여주었고요. 베어스 워크샵을 통해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현재 랩핑이 된 차량이 어떠한 차량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트림 모델인 것은 확실해 보이고 있고 딜리버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주가 하락의 공포로 인해서 루시드 그룹이 성장성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성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자리를 잡는 시기가 오면 주가도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